오늘은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0월 초 하루이며 일진으로는 이민년 경술월 신해일로 천문이 열려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들어 핫한 뉴스를 또 잠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국내 정치입니다. 국내 정치는 극히 혼란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검찰이 초유의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결과로 인해서 정치권이 여야가 격하게 대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야당에서 보이콧하여 불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당만이 참석하여 거의 텅 빈 국회에서 반쪽의 시정연설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정말로 민생은 언제 챙기려는지 국민들의 삶은 핍박해서 견디기가 힘든데 정치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정치의 사주명리는 삼합을 강의하면서 연이어서 몇 해에 걸쳐 화폐 변화에 따른 CBDC에 관련하여 XRP, 디지털 화폐를 계속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지폐 시대는 멀지 않아 끝이 나거나 그 사용량이 미미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CBDC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대에 동참하여 부를 얻을 수 있고 또 시대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의 사주명리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반드시 CBDC와 XRP를 이해하고 이 시대에 동참하여 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정치의 사주명리 367강인 본강에서는 정화일간의 사막과 12운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들이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삼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합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367강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태어나서 생하고 사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명리에서는 생하기 전에 태지의 단계와 그리고 양지의 단계를 두고 있으며 사한 후에는 묘지의 단계 그리고 절지의 단계를 두어서 더욱 세밀화하여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운에서 병지, 사지, 묘지, 절지, 태지, 양지를 만나면은 휴식의 기간, 휴무의 기간과 더불어서 수동적인 기간이고 정신적인 기간이며 사고의 기간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에서 장생지, 목욕지, 관대지, 끌록지, 제왕지, 세지를 운에서 만나면은 능동적이면서 삶이 활발한 시기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동과 수동, 생과 사, 성표의 시기가 짧게는 10년 동안, 길게는 20년에서 30년 동안 다소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게 됩니다. 이는 운이 30년 주기인 계절에 따라서 흐르기 때문이겠습니다. 운과 더불어 일어나는 지지의 합에는 지구자전에 의한 동일 궤도 지점을 만나는 음양의 합인 육합이 있고 음양의 합인 육합이 있고 가족이나 친인척 내의 혈맹의 합과 같은 동일 지역 내의 방합이 있습니다. 동일 지역 내의 합인 방합이 있으며 또 자오묘유 왕지를 주축으로 하여 이격되어 있지만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여진 어기의 합인
어기의 합인 삼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합, 음양의 합인 육합, 지역의 합인 방합, 그리고 어기의 합인 삼합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합의 왕지가 육친으로서 비급이나 왕지가 좌오묘유 왕지의 왕지가 육친으로 비급이나 식상에 해당하면은 약동하는 원천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왕지가 재성이나 관성에 해당한다면은 수익과 지출, 일륜 또는 직업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육친의 왕지가 인성에 해당하게 되면은 계약의 성립과 파기, 일륜, 학업, 주거지 등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삼합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12운성의 합입니다. 즉 녹사양의 합, 병태대의 합, 전력서의 합, 생학묘의 합, 삼합으로 이와 같이 삼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화일간에서 네 가지의 삼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12운성의 역할에 대해서 삼합인 12운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동시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은 명목상으로는 해묘미 삼합을 이루어서 12운성으로서는 병태대 삼합에 해당합니다. 명목상으로서는 해묘 미 삼합을 이루고 12운성으로서는 병태 대 삼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명의 해묘미 삼합은 다음의 구성으로 인해서 그 삼합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지에 식신인 축토를 보아서, 정축일주이기 때문에 일지의 축토를 보아서 시지에 있는 미토와 충미충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삼합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축토가 시지의 미토를 봄으로 해서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이 삼합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지 묘목이, 왕지인 해묘미 중에서 왕지인 묘목이 월지가 아닌 연지에 자리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삼합의 힘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묘목이 원래 월지에 자리하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으나 연지에 자리 잡고 이 왕지가 연지에 자리 잡기 때문에 인성이 그렇게 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명주는 인성이 힘을 잃으니 무례가 나타날 수 있고 예가 없는 명조로 나타날 수가 있고 예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인성과 관계된 일에는 큰 진전을 보기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해수정관이 축토 식신과 격극을 일으키니, 해수정관입니다. 정관이 축토와 함께 해자축 자수가 있고 해서 해수와 축토가 격각사를 일으킴으로 해서 정관 해수와 그리고 축토 식신이 격각사를 일으키니 식신과 정관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서 무엇을 하든 걸림돌이 생기게 되어서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축일주 자체는, 정축일주는 수관성을 묘에 둡니다. 축의 지장간에서는, 축토에서는 개수와 그리고 신금과 그리고 기토가 지장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축일제는 수의 관성, 개수의 관성을 묘에 두어서 묘 안에 지금 전부 있다는 것입니다. 묘에 두어 중요한 월지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고, 이와 같이 정관인 관성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명예라면은 배우자 복이 감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복이
감해질 수 있고, 더불어서 남자의 경우라면은 입신의 힘이 약해져 있기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금의 재성은, 이 지장간 속에 있는 신금의 재성은 묘에 들어서 재력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니 실 속에 있는 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조에서는 만일에 경신금 재성이, 이 명조에서 경신금의 재성이 천간에 드러난다면,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천간에 드러난다면은 비재하기 쉬워서, 재성이 날아가기 쉬워서 정축일주는 기본적으로 축제할 수 있는 정축일주는 기본적으로서는 축제를 할 수 있는 부호의 명이지만은, 그러나 신경신금의 재성이 천간에 나타난다면은 재성이 날아가기 쉬워서 비난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정해일주입니다. 아래의 정해일주는 인오술 삼합을 이루어서 12운성으로서는 녹사양 삼합에 해당합니다. 인, 오, 술 삼합을 이루어서 녹, 사, 양 삼합에 해당합니다. 이 삼합과 더불어서 일지의 해수와 시지의 술토로서 술해의 전문성을 이루는 일주로서, 이 해수와 그리고 술토가 만나니 술해의 전문성을 이루는 일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일주로서 상학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실보다는 사고의 영역이 깊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화일간에게 임목은, 이 정화일간에게 반드시 이 임목은 진신으로 작용하는데, 이 진신이 비견급제화하는 명조의 구성으로서 진신이 인오술 화국으로 변하기 때문에 인성이 비견급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견급제화하는 명조의 구성으로서 모성에는 인성을 표시하는 이 모성에는 무위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성은 비견급제로 화하기 때문에 이 인성이 모성애가, 즉 무위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움과 관련한 인성은 형제나 친구인 비견들로 인해서 빛을 잃을 수 있기에 학교 공부가 소홀해지거나 상급 학교에 진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정화일간이 인오의 화국을 형성하면은 자리에 진득하게 앉아서 화기이기 때문에 자리에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성격이 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가지만을 잡고서 파고드는 성격이 되지 못하여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확실하게 한 가지를 이루기는 힘든 구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오합으로 인성이 화로 변하는 현상은 학창시절의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이나 당시의 재반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학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주의 구성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기술한 내용과는 반대로, 이 앞에서 지금 기술한 내용과는 반대로 천간의 구성에 따라서 인오의 조합,
인오로서 목화의 구성은 목화통명으로 정화입니다. 목화통명으로 작용하여서 정해일주는 밤을 낮삼아 공부하는 것이 되니 이를 바탕으로 하여서 관의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의 영광을 관으로서 출세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정축일주입니다. 아래의 정축일주는 사유축 삼합을 이루어서 12운성으로서는 생왕묘 삼합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정축일주는 사 그리고 축이 두 개입니다. 사유축 삼합을 이루어서 생왕묘 삼합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정화일간의 사유축 삼합은 비식제로 형성되어서 사유축 삼합은 전부 비식제로 전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견, 급제, 재성, 식신으로 형성되어 형제나 동료 등의 도움으로서 장사나 사업을 하여 적지 아니한 재물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 명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조 내에 축토가 나란히 두 개가 병립하게 되면은 식상에 자형 아닌 자형살이 들게 되어서 식상에 해당하는 육친의 변화 변동이 심하게 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나의 실질적인 일거리와 관련된 대다수가 부정적인 변화로 일어나게 되고 또 여명의 경우라면 자식에 관련된 사건, 사고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자형살이 발동하는 시기는 축을 중하는 미운이나 합하는 자운이 올 때는 심하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합이 있기 때문에 삼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본명조는 삼합과 관련된 글자인 해수, 신금 그리고 묘목, 진토, 운에서도 신상의 변화가 폭넓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유축 삼합뿐만 아니라 다른 삼합의 경우에도 중첩되어 자형을 만들 때는 불리함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명조와 같이 정축 일주이면서 힘있는 월지에 유금이 자리 잡아서 이 유금이 왕지에 해당하고 천을기인에 해당함으로써 기인이 형충해합할 적에는 특별히 세심한 행동과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천을기인이 침해되는 운에서는 확장이나 이사나 개업 등 일거리 등을 벌리기보다는 수신하는 것이 상책이 될 것입니다. 이는 천을기인이 상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정묘일주입니다. 정묘일주는 신자진 삼합의 수국을 이루어 12운성으로서는 전력세 삼합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신자진 삼합을 이루어서 12운성으로서는 절지 그리고 또 욕지, 절지, 욕지, 세지, 전력세 삼합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일지에는 편인의 묘목을 보아서 약한 모친이 자식인 일간을 힘있게 돕기는 어려운 일주의 구성입니다. 정묘일지에는 인성이지만 편인의 을목이기 때문에 을목이 정화일간을 돕기는 힘든 구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묘일주의 차이로 볼 때는 글자의 뜻으로 볼 때는
정묘는 촛불로서 정화 불로서 밑에 묘는 촛불의 심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촛불로서 기도의 물상으로 종교성을 띠게 되어 활달하기보다는 이 정묘일주는 지적이면서 정적인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명조의 구성은 주위 환경은 차갑고 냉하기에 신자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음동설한이라는 것입니다. 차갑고 냉하기에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를 내가 도와서 활기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화의 불길이 이 신자진을 이룬 자수의 냉기를 전부 다 녹여야 하는 것은 즉 활기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월에 생한 정묘일주도 본인은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묘일주는 을목이기 때문에 간목이 없기 때문에 또 을목이 바로 지지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역시 약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으로 도울 입장은 되지 못하니 마음과 정신적으로 돕는 입장이며 이러한 일들을 실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명조는 왕지 자수가 월지에 자리하여 가장 힘을 얻었지만은 일지에 묘목의 식신을 보아서 수생목의 개념을 본다면은 의미로서 인성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자목형만을 봤을 때 이 자수는 묘목을 수생목하니까 자수가 인성이 되고 또 묘목이 지금 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봤을 때는 수생목을 한다는 것으로서 인성이니 자수가 모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성을 베풀어야 하고 때로는 자묘의 형사를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묘의 형살은 산부인과 격의 형사를 의미하고 자신이 직접 수술이가 되거나 자묘 형사를 이루기 때문에 정화일간 자체가 정화일간이 직접 수술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역으로 자신이 환자로 수술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이 수술이라서 집도이가 되는 경우는 천간의 간목, 병화, 경신금 등을 보는 경우에 해당하고 만일에 수기를 보거나 은간을 많이 볼 경우는 수술이가 집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환자복을 입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간은 물론 운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367강으로 정화일간의 삼합 12운성의 역관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